네, 안녕하세요. GS 스케줄러 개발자인 장수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최적 자원 배치를 위한 글로벌 스케줄러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그 개발 환경 그리고 그 개요, 그다음에 GS 스케줄러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 스케줄러의 바탕으로 공인 인증한 것과 성능 평가,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스케줄러는 GS 엔진에서 이 가운데 있는 요 엣지 전용 스케줄러 파트에 해당되는 파트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케줄러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할당해 주는 게 주요 그 스케줄러의 할당인데요. 저희가 이 스케줄러를 개발하기 전에 이 스케줄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3LT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에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 밑에 저희 엣지에 해당되는 엣지 클러스터, 그리고 엣지가 주변에 또 있는 니얼 엣지라 해서 니얼 엣지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이 한 3개가 있는 형태의 3L이 있고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3가지 타입으로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라 해서 파스가 돌아가는 형태로 요 3가지가 할당과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취지를 가지고 시작됐고요. 이걸 펼쳐보면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엣지는 그 네트워크 가장젤에 있는 5G 가장젤에 있는 엣지 컴퓨팅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뭐 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각각의 그 엣지 컴퓨팅에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쪽에 있는 클러스터가 있을 텐데, 이 3가지 타입 쪽에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배치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엣지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지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엣지에서 어떤 제어 프로그램들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VR이나 AR 아니면 자율 커넥트 카라든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그 레이턴시를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엣지에다가만 그 프로그램을 할당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계 서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연계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형태로 처리하려면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스케줄링이 잘 돼야지만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엣지라는 컴퓨팅은 또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하는 K8S 같은 컨테이너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요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패키지화하고 또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비스도 이렇게 K8S가 되고 있는데, 이 엣지를 가져오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개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N 개의 클러스터를 확장해서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 할 수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스케줄러가 왜 이게 엄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적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클러스터가 2개 있는 예제 파일인데요.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다 할 때, A, B, C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가지고 레이턴시가 가지고 있다 할 때,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A, B, C가 할당이 되게 되면 A에서 어떤 데이터를 B로 옮기고 B에서 또 처리한 거를 C로 옮겨서 결과물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레이턴시가 다 합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A와 B가 이 사이에 20ms가 있다든가 B와 C가 20ms 형태로 할당이 된다 그러면 레이턴시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원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한 군데 몰아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까 그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자원을 써야 한다든가 특정 네트워크를 써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필요한 어베이러블한 노드들이 그냥 한 군데에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 노드들을 다 셀렉션해서 옵티마이즈해서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GS 엔진 핵심 기술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그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가 한 개가 아니라 N 개의 클러스터에서 클라우드 쪽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니얼이라든가 자기 엣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그런 그 클러스터 정보들을 담는 파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 스케줄러를 요청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큐가 있는 프론트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그 처리돼야 할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DB하고 메모리 베이스에 스토리지 두 개를 갖다 놓을까요? 그 다음에 요런 처리를 하려면 폴리시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뭐 레이턴시가 적은 형태로 순서화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면 이런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처리하는 정책 파드들. 그리고 아래가 이제 이 클러스터들인데요. 클러스터들의 각각의 에이전트들. 그리고 그 에이전트와 클러스터 사이에서 통신을 주관하는 카프카 서버 같은 메시지 서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케줄러를 컴포넌트들을 다 구성을 시켰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스케줄러 하는 것 중에 이 스케줄링만큼은 먼저 좀 빠른 옵션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들이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먼저 세팅이 되고 나서 다른 것들이 세팅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패스트 옵션이 있는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구조인데요. 단계가 먼저 이렇게 큐가 3단계가 있고요. 3단계에서 실제 이제 이게 페일드 폴트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담아놓는 빌딩 잡 큐 스텝이 두 번째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처리하면서 요 스테이터스를 계속 바꿔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일 앞에 있는 큐 같은 경우는 이게 폴트가 났을 때 계속 폴트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서 첫 번째 큐는 이게 이제 폴트가 난 횟수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처리하는 제일 우선 순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의도했던 패스트 큐에 들어가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줄링이 요 단계에 들어오면 앞에 베이직 큐보다는 빠르게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개의 클러스터에서 스케줄을 하려 보니까 그 N개 클러스터의 에이전트나 그걸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텐데 이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TCP/IP나 이런 것들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별 모양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서 큐 방식으로 카프카를 사용해서 1대1로 할 때는 이렇게 클러스터 아이디나 이런 걸 통해서 리퀘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다시 주고받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대 N으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자기가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받도록 해주고 그 요청했던 리퀘스트 아이디를 다시 통합해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1대 N 형태의 이런 스케줄러 메시지 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구조가 요런 것처럼 소스와 타겟 그리고 코드가 해서 메시지 실제 옵션이 들어가게 형태로 구성시켰는데요. 앞에 소스는 보내는 쪽입니다. 어느 클러스터가 어느 노드에서 아니면 파드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겠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타겟이 클러스터의 어떤 클러스터 에이전트의 데이터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워크 노드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파드에 보낼 때 요걸 앞에서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있고요. 만약에 클러스터 한 개 있다 보낼 때는 C1만 되지만 여기에 리스트를 해서 C1, C2, C3를 보내게 되면 이 메시지가 똑같이 C1, C3, C2, C3 이렇게 지정된 곳에 클러스터에 메시지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에 하이 코드와 로우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 소스 코드처럼 어떤 클러스터의 레이턴시를 요구한다든가 어플라이를 한다든가 리퀘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케줄러를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차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 1, 2, 3 중에 첫 번째에서 해당되는 어베이러블한 어떤 노드가 있다 그러면 처리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거에 해당되는 이렇게 순차.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을 할 때 처음에 할당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음 거를 넥스트 할 수 있는 형태가 레벨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폴리시를 사용한다 했는데 두 개의 클러스터가 경쟁을 통해서 어떤 위를 점유하는 클러스터가 먼저 할당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레벨드와 쉐어드 되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내가 요 순서대로 아니면 이 클러스터나 노드끼리는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어떤 폴리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스케줄링 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요걸 구조화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좀 화면이 적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여기 보면 add 레벨이라 해서 레벨을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 이게 레벨드가 되고요. add 안에다가 클러스터를 n개 이상 넣게 되면 이게 이제 경쟁 모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야멜이나 이런 그 K8S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서 로드를 한 다음에 폴리시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타겟되는 어떤 클러스터를 레벨드와 쉐어드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스케줄링이 그 순서나 그 경쟁 처리를 통해서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구성화 시켰습니다. 그걸 로직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가 1, 2, 3 이렇게 n개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해당되는 옵션들을 주고 클러스터를 필터링하는 옵션들을 주게 되면 필터링이 되고 그 필터링된 어떤 클러스터들을 먼저 스코어링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되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자원이 많은 순서대로 내가 클러스터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비교했을 때 GPU가 자원이 큰 것부터 할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이제 클러스터가 먼저 어베이러블 한지에 해당되는 게 필터링이 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점수화해서 그것 중에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된 클러스터 안에서 또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크 노드들. 오크 노드들의 이런 것들을 또 필터링 합니다. 오크 노드 자체 노드가 GPU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에 뭐 옵션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CPU나 GPU 값이 어베이러블한 노드 개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라벨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로드 필터링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또 노드 스코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노드에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전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로 저희 스케줄링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그 처리 절차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K8S에서 쓸 수 있는 노말 야멜 있지 않습니까? 그 야멜에다가 그 야멜의 옵션을 다 어느 것도 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파라미터들 어떤 타입을 할 거냐, 어떤 프로퍼티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아까 그 레벨드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그 쉐어드 아까 경쟁하는 클러스터의 형태를 주고 패스트 옵션 아까 있었잖아요. 스케줄러에 패스트 옵션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들을 추가해서 저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실제 이 프론트 서버 쪽에서 요런 야멜 파일과 요런 옵션이 들어있는 형태로 자합 형태로 이게 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3 레벨드 있는 큐의 형태로 디스패치가 될 수 있도록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안에 이 프론트 서버 안에는 디스패처가 있는데 요걸 통해서 각각의 아래에 있는 폴리시 형태의 파드가 그 자기에 해당되는 잡들을 가져다 디스패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클러스터 개수만큼 떠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 에이전트와 여기 보시면 카프카 서비스에 있는 토픽을 통해서 글로벌이나 받아오는 리퀘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받은 클러스터 에이전트는 실제 노멀한 야멜과 옵션이 들어왔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해당되는 야멜로 트랜스폼 합니다.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게 저희 엣지 전용 스케줄러가 이걸 인지하고 이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쪽 앞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시가 세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하나는 레이턴시가 적게 드는 순서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request라 해서 자원이 많은 형태의 전소화해서 스코링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클러스터가 한 n개, 뭐 50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는 뭐뭐뭐뭐를 이쪽에만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셀렉션하는 클러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고 밑에 있는 디스패치 하는 것과 스테이터스, 라이프 사이클을 변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뭐 먼저 그 폴리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로우 레이턴시 폴리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A, B, C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에는 각각의 워크 노드들이 n개씩 들어있겠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로우 레이턴시를 통해서 클러스터에 순서화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A의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떠 있을 때 BC에 해당되는 것, GPU가 하나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다음 것을 지금 한다라고 예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클러스터 B에는 지금 GPU 파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남아 있고요. 이쪽도 C도 G가 있는데 요 지금 A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에는 할당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확장이 요 B하고 C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 경쟁을 A, B, C를 다 줬다 할 때. 그래서 그때 될 수 있는 어베러블할 노드가 클러스터 B가 될 거고요. C도 되고요. 그런데 레이턴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에서 레이턴시가 이쪽은 80이고요. 이쪽은 15일 때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로우 레이턴시 폴리시를 쓰게 되면 클러스터 B가 선택되고 이 안에 GPU가 있는 이 노드에 해당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노드가 갖고 있는 워크 노드에도 GPU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필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예를 들어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GPU가 B 노드에 아니면 C 노드에 있다 그러면 이 노드에서도 레이턴시를 또 비교해서 레이턴시가 빠른 형태에 해당되는 곳에 처리가 되도록 로우 레이턴시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쪽 해당되는 소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레이턴시를 가져오는 쪽하고 레이턴시를 비교하는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야매를 다시 어플라이하는 요소들, 그 다음에 토픽을 기다리는 받는 곳 이렇게 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타겟 클러스터가 요 예제를 들자면 뭐냐면 C1에 먼저 할당을 해보고 없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꺽쇠 같은 경우는 경쟁입니다. 두 개가 C2와 C3가 아까 레이턴시가 서로 비교를 해서 먼저 어떤 게로 레이턴시가 적냐에 따라서 C2가 될 수도 있고 C3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없다 그러면 C4가 가는 순차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most request인데 이건 뭐냐면 자원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냐의 처리인데요. 요구하는 야멜이 만약에 GPU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 계산이 좀 다르긴 한데요. CPU하고 GPU만 메모리만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GPU와 CPU와 메모리 전체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스코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가중치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PU는 곱하기 한 200 정도 되어 있고요. CPU는 레이트가 100%라 해서 100씩 해서 CPU 메모리 100 이렇게 해서 GPU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확장할 때 각각의 노드의 클러스터 안에 있는 노드가 갖고 있는 맥시미엄 노드의 맥스 있잖아요. 맥스가 이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스코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할당은 노드 하나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안에서 맥스가 가지고 있는 애의 노드가 그 클러스를 대표하는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C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점수를 스코어링 할 수 있도록 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특정 어떤 폴리시를 처리한다 하면 그 점수가 높은 곳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할당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이런 갔는데 원하는 자원이 없다 그러면 패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클러스터가 선택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또 워크 노드가 가장 좋은 노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확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서 노드도 스코어링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셀렉트 클러스터인데요. 특정 클러스터를 내가 선택해주고 그 클러스터에 그냥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순차 처리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자원을 비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베러블 하기만 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없다 그러면 다음 레벨대로 해서 다음 레벨이 처리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중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리스트 하나로 되어 있는데, C1에 가서 어베러블하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C2를 가고, 이런 형태로서 C3까지 갔는데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사인이 안 되는 형태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스케줄러를 저희가 공인인증하고 성능평가를 했는데요.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클러스터를 이 센터 쪽이라 해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들 스케줄러와 저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깔려 있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 IP를 주는 메탈LB,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자동화해 주는 그 NFS 프로바이더가 깔려 있고요. 레디스 같은 경우는 야매를 메모리에서 빨리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몽고DB 같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카프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펑션 애저 서비스를 피션을 저희가 깔아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센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하나를 구성짓고요. 클러스터 4개가 있는데, 이 4개 같은 경우는 안에 그냥 메타LB하고 NFS 프로바이더가 깔려있는 형태로 다 깔아져 있고요. GPU는 뭐 1개, 2개, 1개 이런 형태로 아예 없는 클러스터도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인인증은 뭘 했냐면요. 그러니까 모노리틱 처리도 되고, 우리 저 스케줄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도 되고, 펑션 애저 서비스도 되는 것들을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돌려봤는데요. 모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처리는 뭐냐면 AVI 파일을 주면 MP3를 컨버터해서 주는 건데, 하나의 그 파드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여서, 모노 버전에는 이런 형태로 하나의 어떤 NFS 볼륨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 MP4를 만든 다음에 MP3를 추출하는 형태로 처리를 했는데 잘 처리가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버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요청을 받고 가지고 있는 형태고, 두 번째는 MP4로 컨버트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 MP4를 다시 3로 컨버트하는 형태인데, 요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로우 레이턴시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유를 해도 되는데, 소스를 다음 마이크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직접 트랜스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요 데이터가 직접 가도록 그래서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MP3를 뽑아내는 형태로 개발됐고요. 이것도 잘 작동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3종 중에 파스, 펑션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정 이벤트에서나 트리거를 통해서 실제 파드가 없고 그냥 그 시점에 서비스를 하고 사라지는 형태가 파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행할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 등록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시킬 파스 등록, 그리고 그거를 트리거해줄 트리거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돌려서 처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됐고, 이제 성능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로우 레이턴시 쪽을 좀 성능 평가를 하고 싶어서 GPU가 들어있는 욜로 4 마이크로 서비스를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서 처리하도록 해서 NFS는 공유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도 몽고DB를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클러스터는 2개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이턴시를 임의로 좀 줘야 돼서 레이턴시가 각각의 약간 차별화되는 레이턴시를 줬고요. 그 상태에서 로우 레이턴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디폴트 방식하고, 로우 레이턴시를 주고 할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했을 때, 요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를 얼마나 더 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능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요 형태 했을 때 약 20% 정도 향상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링을 개발하면서 현재 멀티 테너시 형태인 유저라든가 워크스페이스나 프로젝트 이런 개념이 3차원대에 이제 나오게 돼서, 요 개념이 이제 스케줄 쪽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그 플랫폼 인포라는 형태로 지금 처리가 돼서 일부는 처리가 되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약간 더 미묘한 부위가 있긴 하지만 그 부위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다 들어가서 저희 쪽에 스케줄링 쪽에 요것들이 다 워크스페이스를 고른다든가 프로젝트를 고른다든가 특정 유저가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도록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드라든가 디플로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다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양한 필터들이 지금 현재 다 적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GPU라든가 이런 게 돼 있고요. 볼륨도 일부 돼 있는데 요 라벨이라든가 노드 필터라든가 그다음 메모리 뭐 리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단위가 여러 가지 단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들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스케줄 쪽에 적용이 다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폴리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셀렉트 클러스터보다 셋 클러스터라는 요 개념을 다른 뭐 과제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고른 클러스터가 만약에 A, B, C다 그러면 A, B, C에 동시에 다 이게 할당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폴리시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프랩차이저를 만들었는데 각 엣지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그 키오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깔린다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가 다 깔린다든가 이런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셋 클러스터스 폴리시를 올해 다음 개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스케줄러의 이 설치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폴리시는 폴리시별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별로, 그 다음에 아까 뭐 메시지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걸 일일이 하나씩 깔기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아주 원클릭을 했을 때 클러스마다 깔릴 수 있고 클러스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고도화 작업이 4차원돼 있을 것 같고요. 폴리시별 스케일링 제어라는 건 뭐냐면 폴리시가 이제 할당을 요구할 때 이걸 처리해주는 이것도 폴리시도 워크 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파드들의 스케일링을 저희가 자동으로 큐의 크기에 따라서 제어하는 모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고도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이먼트나 파드 같은 게 되어 있지만 잡이라든가 데모셋이라든가 리프리셋이라든가 더 다양한 리소스들을 이번 그 스케줄러 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륨 쪽인데요. 볼륨도 이게 여러 개의 클러스터의 볼륨을 각각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스토리 클래스라든가 볼륨이 스케줄 쪽에서도 인지하고 그게 가능하는지 아니면 할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비마이크로 서비스 함수를 각각은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최적화하는 것들이 마지막 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개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스에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개발 계획인데요. 이게 이벤트 드리븐으로 어떤 함수가 실행될 텐데 어떤 곳에 이렇게 이벤트를 등록시켜 놓으면 자동화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스토리가 풀이 났을 때 어떤 작동이 돼서 그 스토리지를 다른 걸 더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것들을 어느 부위를 삭제한다든가 이런 파스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 되어 있는 형태를 개발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 되도록 하는 어떤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거든요. 뭐 SQL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 서버에서 특정 이벤트가 나올 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3종 추가가 될 예상이고요. 또 이제 이런 파스 같은 경우는 프리워밍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게 없는 형태의 함수가 갑자기 이벤트 드리븐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다던가 이러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게 속도를 상당히 아까 저지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워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2레벨 형태의 프리워밍 형태를 4차원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